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보입니다. 오늘은 권계적 설계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 제어를 하다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테마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가기 위해서 어떤 K 값, 이제 개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랬을 때 우리의 이제 어떤 전달 함수의 건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건계적 설계법,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응답, 그 다음에 이제 상태 공간 해석.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큰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계적은 이제 뭐 이런 것이죠. 특정 이제 건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개로 구했을 때, 이때 이제 K 값을 이제 변화시켰을 때 이제 요 건들이 이제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응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보드 플러스로, 이제 보드 플러스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태 공간은 이제 가장 최신에 이제 유행하는 방법으로 이제 행렬식으로 이제 전달 함수를 행렬식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이제 상태 공간은 이제 우리가 현재 디지털화된 이런 세상에서 이제 프로그램 하기 좋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건계적 설계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계적인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이 이제 책에 이제 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쿠어의 자동제어 이제 책으로 좀 공부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좀 이제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걸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이제 S 평면, 복수수 평면에서 이제 건을 구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간 응답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요 오른쪽은 이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건이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왼쪽은 이제 이게 수렴을 하기 때문에 안정화되기 때문에 건이 이제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 있었는데 이제 실수부에 있으면은 이제 그냥 지수함수적으로만 이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스텝바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여기 이제 발전한다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다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좀 빨리 이제 응답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의 어떤 이제 위치가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버슈트가 좀 있더라도 이제 라이징 타임, 스피드가 이제 빨리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요쪽에 건이 있도록 배치를 할 것이고, 이제 응답은 좀 느리더라도 오버슈트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건의 배치가 이제 실수부에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건이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됐는데,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리가 K 값을 이제 개인을 설정해가지고 얘를 이동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던 건이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리 갈 것인가, 요리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얘가 요리 갈 것인가, 요리 갈 것인가? 우리가 K 값을 이제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이제 건이 어디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려는 어떤 시간 응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이제 근궤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개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달함수가 이제 이렇게 어떤 시스템에 어떤 전달함수가 이제 이렇게 구해지고, 그게 이제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요 특성 방정식만 이렇게 이제, 그럼 이거는 이제 극점을 구하는 해가 되겠죠, 이제. 여기서 얘를 이제 K가 있는 항과 K가 없는 항을 이제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으면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이 책도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 전달함수가 있을 때, 이제 특성 방정식을 이제 구해내고, 그 특성 방정식에서 K가 있는 항과 K가 없는 항을 이제 분리해낸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어가지고 좀 잘 몰랐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내용과 여기서 한 내용이 이제 이렇다면, 이게 이제 좀 근궤적을 그리기 위해서는 좀 중요한 개념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어떤 시스템이 이제 복잡하지만 이제 단순화하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전달함수가 있고 어떤 이제 피드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요 전달함수가 이제 만일에 예를 들면 이제 요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특성 방정식이 얘이기 때문에 얘만 이제 뽑아냅니다. 얘만 뽑아내면은 이제 얘가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K가 하나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을 변형해 가지고 K가 있는 부분과 K가 없는 부분을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면은 이제 K가 없는 항이 이렇게 되고 K가 있는 항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K가 없는 항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K가 없는 항을 나눠주면은 이제 요 K가 없는 항은 이제 1이 될 것이고, K가 이제 있는 항은 나눠줬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1 플러스 K의 이제 극점과 0점의 항으로 이제 이게 0점 항이고 극점 항이 되죠.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성 방정식 전달함수에서 구한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극점과 이제 0점에 이제 K가 있는 항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에서는 이제 요것과 요것이 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K를 이제 빼고 나면은 이제 이제 GS 원래 이제 특성 방정식의 이제 요 값은 이제 K의 G1과 H1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K를 이제 넘기면은 K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K 값이 이제 변할 때 이제 이 크기도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이제 요 GS, HS는 K의 G1, H1으로 되고, 요게 이제 K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극점의 이제 항과 이제 0점의 항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이렇게 와서 이제 그 다음에 K가 변할 때 이제 그 크기와 각도가 어떻게 되냐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달함 수의 해를 이제 이렇게 어느 특정 위치로 이제 구했다 그러면은 K에 대해서 그 요 근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면은 이제 그 K 값에 따라서 이제 그 근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려고 그러면 크기와 각도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크기와 각도가 변하는 걸 알면은 그 근이 이제 어디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으로부터 이제 크기의 조건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의 조건을 이제 그 움직일 때마다 각도가 어떻게 변하고 움직일 때마다 이제 K가 움직일 때마다 그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 값들이 이 폴이나 0점의 값들이 어떻게 변해야 요 두 개의 값이 변하면 이제 요 근의 위치들이 변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K가 이제 0에서 무한대로 변할 때 이 값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이 값들이 변해야 된다. 이 값들이 이제 변하면은 얘가 위치가 이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각도도 이제 변할 겁니다. 그걸 이제 정의한 게 요 두 개의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식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요 특성 방정식에서 일단 K가 있는 항과 K가 없는 항으로 분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식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크기를 구할 때는 이제 극점의 개수, 0점의 개수, 극점의 개수를 나눠주면은 이제 그 값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치, 그러니까 그 이제 원래 0인 점에서의 어떤 각도의 합을 이제 구하면은 그 움직이려는 이제 그 점의 각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시험점이라고 합니다. 시험점 이제.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제 기존에 이제 이제 K가 0일 때 이제 이 극점과 0점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점이 내가 요렇게 움직이는 궤도에 이제 그 근 궤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살펴볼 때 이제 이렇게 시험점을 놓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제 그 0점의 개수, 극점의 개수를 이제 나눠주면은 이제 그 크기 조건을 알 수가 있고, 크기 조건을 알 수 있다는 그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 극점 0점의 각에다가 극점의 각들을 빼가지고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제 내가 테스트를 하려고 했던 그 점이 근 궤적에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 이제 이제 구하는 그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식에서 이제 극점과 0점의 개수를 구해 가지고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i는 0부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개념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0점이 여기 있었고 극점이 이제 요 식에 대해 가지고 이제 특성 방정식이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이제 0점이 하나 있고 극점이 요렇게 이제 있었을 때 K가 이제 0에서 무한대로 갈 때는 이제 0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가고 마이너스로 출발해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너스 1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제 간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이제 좀 이제 좀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핵심은 이제 요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근궤적을 그리는 방법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사실은 이제 핵심은 이제 그 크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요 각도 조건이 엄청 중요합니다. 각도 조건을 이제 잘 알아야 우리가 근궤적을 예측할 수 있고 시험점에 대해서 이제 그 시험점이 근궤적에 이제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궤적의 이동을 알아야 이제 여기 있던 게 이런 특성이 이렇게 될지, 이런 특성이 이렇게 될지를 아니면 이제 이런 특성이 이렇게 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이제 특성 방정식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K 값을 뽑아낸 다음에 이제 근궤적을 그릴 수 있는 조건식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각도 조건이 이제 중요하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제 요 동영상 이제 댓글에 여기 이제 아마 경희대 교수님이 이제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이제 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강의도 이제 참고하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